여기까지가 왜 커널 업 리비전이 필요한지, 디바이스 롱지비티 관점에서 필요한지 말씀을 드렸고, 그럼 이제 구글은 가만히 있느냐? 그렇지 않습니다. 구글의 전략을 한번 볼 건데요. 먼저 GKI입니다. GKI는 사실 디바이스 롱지비티 때문에 등장한 건 아니고 커널의 파편화 때문에 등장한 구글의 아키텍처인데, 어떻게 보면 요걸 도입함에 의해서 디바이스 롱지비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. 2년 전에 여기서 여기 계신 다른 분께서 GKI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지만, GKI 이전에는 커널이 파편화가 심해서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어떤 패치를 리리즈하거나 시큐리티 취약점을 해결하려고 할 때 각 제조사나 어떤 핸드폰 제조사, SoC 제조사, 그리고 최종 소비자까지 패치가 도달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. 그래서 GKI를 도입을 했고요. GKI는 간단히 말해서 커널의 코어한 영역과 그 외에 벤더들이 관리하는 영역을 분리하겠다입니다. 바이너리로 분리를 하겠다는 거고요. 그래서 그 둘 간의 바이너리, ABI라고 하죠. 어플리케이션 바이너리 인터페이스. 그거는 서로 약속된 인터페이스만 사용하기로 룰을 정합니다. 이걸 가능하게 하려면 일단 둘 간의 브랜치가 같아야 되고요. 개발 브랜치가. 앞서 말씀드린 안드로이드 커먼 커널이라고 하는 매년 한 개씩 정해지는 커널을 써야 되고요. 커널 컨피그레이션도 동일해야 되고 툴체인도 동일해야 됩니다. 그리고 같은 스코프를 바라봐야 되니까 서로 약속된 API만 쓰기로 합니다. 이제 이렇게 되면 벤더들은 커널의 코어한 영역을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자신이 담당하는 SoC 스페시픽한 부분이나 디바이스 스페시픽한 모듈을 개발하면 됩니다. 요 개발된 모듈들을 분리된 파티션에 넣어놓고요. 여기까지가 이제 GKI를 도입함에 의해서 모듈 빌드가 필요해진 이유를 말씀을 드렸고요. 그럼 이제 구글에서 모듈 빌드를 고민을 이제 해야 되는데, 여태까지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커널을 빌드할 때 이 빌드 시스템이 모듈 빌드나 할 때 하는 것에 뭔가 적합하지 않았습니다. 여기 보시면 옛날에는 안드로이드 커널을 빌드할 때 build.sh라고 하는 쉘 스크립트를 통해서 빌드를 했는데요. 여기 보시는 게 이 쉘 스크립트 파일을 열었을 때 첫 페이지부터 계속 내려가도 안 끝나는 주석이거든요. 주석이 이렇게 많습니다. 네. 이게 주석이 왜 그렇게 많냐면, 빌드를 할 때 어떤 환경 변수에 대해를 정해놓고 빌드를 하게 되는데, 이 환경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. 그리고 쉘 스크립트를 빌드하다 보니까 뭔가 호스트 머신의 디펜던시가 생기게 되고, 문제는 빌드를 할 때 빌드 산출물에 대한 일관성이 떨어지게 됩니다. 당연히 유지하기 어렵고 디버깅하기 어렵습니다. 그래서 구글은 과감히 빌드 스크립트를 버립니다. 그래서 베이즐이라는 걸 도입을 했는데요. 베이즐은 기존에 있던 빌드 시스템인데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안드로이드 커널 팀에서 도입을 했습니다. 구글에서 만들었고요. 자바로 쓰여진 언어입니다. 빌드 시스템입니다. 여러 가지 현존하는 언어들을 빌드할 수 있게 지원을 하는데, 베이즐에서는 내가 어떻게 빌드를 하겠다고 하는 매크로나 룰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, 그거는 파이썬의 사촌격인 스타락이라는 언어로 구현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, 일단 지원하는 랭귀지는 굉장히 많고요. 여기 보면 베이즐이 지원하는 룰이 있습니다. 지금은 C와 C++를 예를 드는데, 빌드를 할 때 어떤 룰을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빌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네. 베이즐에 대해서 조금 간략히 기초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, 베이즐은 워크스페이스, 모듈.베이즐, 빌드라는 파일이 필요한데요. 뒤에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제 헬로 월드를 한번 찍어 볼 건데, 여기 보시면 요 헬로 월드 소스 파일이 하나 있고요. 그리고 스테이지 1이라는 디렉토리는 우리가 워크스페이스라고 부르는데, 그 밑에 메인이라는 패키지라고 불리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. 그래서 패키지 안에는 빌드라는 파일 혹은 build.basel이라는 파일이 필요하고, 그걸 까보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특정한 룰을 호출을 해서 그 안에 인자들을 채워주면 빌드를 할 수 있게 됩니다. 메이크 파일이랑 좀 비슷하기도 하고 좀 간단하죠. 그래서 커맨드는 베이즐이라는 커맨드를 불러서 빌드라는 커맨드를 부르고, 요 슬러시는 아까 워크스페이스라고 말씀드렸던 루트 디렉토리부터 패키지 이름, 그리고 땡땡하고 내가 빌드할 타겟 이름을 주면 됩니다. 이게 이제 일반적인 베이즐이고요. 구글은 이거를 바로 활용하지 않고 K-리프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습니다. 즉 베이즐이 제공하는 룰이나 매크로를 가져와서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빌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 build.sh를 부르는 거를 빌드 베이즐로 바꿨고요.
그리고 실제로 안드로이드 커널 팀에서 사용하는 룰들을 보면 이렇게 커널 빌드라는 또 룰을 만들어서 파이썬이랑 굉장히 비슷하죠. 이 안에 인자들을 치워주고 빌드를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모듈 같은 경우는 커널 언더바 모듈이라는 매크로를 가져와서 쓰면 되고요. 이 모듈도, 이 매크로들은 이미 정의가 되어 있고요. 안드로이드 커널 팀이 제공하는 홈페이지 가보면 이렇게 레퍼런스 할 수 있게 API처럼 문서가 잘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앞서 말씀드린 모듈 빌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. GKI를 도입하고 모듈 빌드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제 제조사들은 내 모듈을 빌드하는 데 집중하고 싶고 모듈 빌드를 독립적으로 해야 하는 필요성이 생겼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DDK 언더바 모듈이라는 또 다른 매크로를 제공을 해서 모듈만 빌드할 수 있게 했고요. 이게 특징은 우리가 커널 빌드를 할 때 필요한 Kconfig나 make 파일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. 이런 게 좀 장점이라고 그쪽에서는 얘기를 하죠. 네,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EU 에코 디자인 레귤레이션으로 촉발된 디바이스 롱지비티 이슈가 있어서 커널 업 리비전이 반드시 필요해졌고, 그리고 구글에서는 뭐 그전부터 GKI를 도입했지만 어쨌든 도움을 받고 있고, 그리고 이로 인해서 모듈 빌드가 필요해졌고, 그걸 위해서 베이지를 도입했고, 베이지를 이용해서 K리프라는 프레임워크를 구성해서 지금 현재 안드로이드 커널을 빌드하고 있다. 네,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네, 발표는 여기까지였고요. 짧은 시간에 이거 하려다 보니까 되게 숨이 차네요. 네.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? 빠르게 앞에 슬라이드에 있었던 Kconfig이랑 make 파일 필요 없다는 요게 커널 버전 몇 기준인가? 6.6기인가? 안드로이드 14 커널이니까 커널 6.1부터 가능합니다. 예. 메인라인 커널은 당연히 아니고요. 예. 안드로이드 커먼 커널이 6.1 됩니다. 질문 더 없으신가요? 네, 그럼 세션을 마치겠습니다. 발표해 주시는 남영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.